아시안컵은 역시 쉽지 않았지만 대한민국 대표팀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귀중한 무승부를 기록하였습니다. 특히나 지난밤 일본이 예상치 못하게 이라크에게 패배하며 16강에서 운명의 한일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는데요. 일단 일본이 3차전에서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에게 승리해야 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일부 네티즌들은 베트남과 이라크에게 각각 2골이나 실점하며 아시안컵 최다 실점국 중 하나로 전락해버린 일본이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까지 생긴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국 또한 요르단에게 예상치 못한 일격을 당하며 패배 직전의 순간까지 갔지만 결국 귀중한 무승부를 기록하며 16강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였습니다. 특히 주전 선수들의 부상으로 인해 100% 전력이 아닐 것이라는 예상 속에서도 돌풍의 핵이라 불리는 요르단을 상대로 이것이 아시아 최강이라는 것을 보여주자 외신에서는 예상치 못한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소식 탑클래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이 64년 만에 아시아컵 재패를 위한 조별리그 2번째 경기. 한국과 요르단과의 아시안컵 조별리그 2차전이 끝난 후 엄청난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두 줄 수비를 들고 나오고 지저분한 파울 플레이와 신경전 그리고 석연치 않은 심판 판정까지 겹쳐지며 그동안 있었던 아시안컵의 악몽이 떠오르는 것과 같은 흐름이 나타났고 역시나 아시안컵은 쉽지 않다는 것이 머릿속에 떠오르던 시점. 이번 대표팀 멤버가 왜 역대 최고라 평가받는지 그들은 스스로 경기장 위에서 증명하며 차이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고 상대팀 감독까지 혀를 내두르게 만드는 플레이에 외신에서 또한 심상치 않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예상치 못한 패배로 인해 조 1위로 진출할 경우 16강에서 일본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져. 우리도 패배나 무승부 전략으로 조 2위를 하는 것이 어떠겠냐는 일부 축구 팬들의 반응이 있었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16강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상관없다. 어차피 우승을 위해서는 토너먼트부터 모든 팀에게 승리해야만 가능하다. 어차피 만날 상대이고 우리는 패배하지 않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한 경기 또 한 경기 앞으로 나아가며 모든 팀에게 승리하며 압도적인 우승을 이뤄내겠다라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1차전에서 황희찬과 김진수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 출전하지 못한 상황. 2차전을 위한 훈련 도중 이번에는 예상치 못한 김승규 선수의 십자인대 부상으로 앞으로 경기에서 출전할 수 없게 되었고 이강인 선수 또한 발목에 통증을 느껴 수많은 팬들의 걱정을 키웠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공개된 선발 라인업에는 지난 1차전과 비교해 부상을 당한 김승규 선수를 대신해 조현우 선수가 글러브를 착용하며 선발에 이름을 올렸고 이강인 선수 또한 선발 출전하며 베스트 11을 총출동시켰습니다. 경기는 초반부터 치열하게 흘러갔습니다. 1차전에서 김판곤의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체격적 우위를 앞세워 4대0의 대승을 거둔 요르단은 바레인보다 뛰어난 팀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한국을 상대로도 또 다른 전술을 선보이며 경기를 주도해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을 상대로 내려선 축구를 펼쳤지만 기습적인 압박과 역습의 퀄리티는 전체적으로 바레인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대한민국 대표팀은 왜 이번 국가대표가 한국을 뛰어넘어 역대 아시아 최강의 팀으로 평가받는지 보여주며 경기장을 찾은 수만 명의 관중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전반 초반에 손흥민 선수는 차원이 다른 클래스를 보여주며 전반 4분 만에 공간 침투에 들어갔고 당황한 요르단 선수는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결국 페널티킥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얻어낸 찬스를 직접 처리한 손흥민 선수는 상대와의 수싸움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으로 침착하게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전반 초반부터 한국의 리드를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손흥민이 이번 대회 최고의 선수인 이유입니다. 그의 뒷공간 침투는 이미 프리미어리그 팀들에게 악몽을 선물했을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그런 그에게 단 한순간 타이밍을 내주면 이렇게 파울로밖에 막을 수 없습니다. 또 그에게 찾아온 페널티킥 찬스에 그는 믿기 힘들 정도의 침착함으로 상대를 완벽히 속여버리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선제골을 허용한 요르단은 라인까지 올리며 공격적으로 나왔고 계속된 코너킥 찬스에 박용우 선수의 아쉬운 자책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반 막판 추가골까지 허용하며 역전을 당한 한국. 후반 시작과 동시에 요르단은 계속해서 시간을 끌기 시작하며 특유의 침대 축구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선수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후반 마지막 시간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를 받은 황인범 선수의 슈팅이 골로 연결되며 천금 같은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AFC 공식 중계진은 대한민국 대표팀의 투지가 무서운 경기였다는 분석과 함께 최고의 선수들이 다소 아쉬운 활약을 펼쳤지만 16강 진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말레이시아와의 경기에서 대승을 거둔다면 조 1위로 16강 진출이 유력해 일본을 만날 가능성 또한 남아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손흥민, 이강인 등 최강의 공격진을 보유한 한국이 클린스만 감독의 무색무취한 전술로 인해 낭비되고 있다는 이례적인 평가까지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반응이 쏟아지는 가운데 과연 한국은 다음 경기 김판곤 감독의 말레이시아와
16강전에서는 일본을 만난다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관련 소식 계속해서 탑클래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탑클래스 선수들 소식 전해드리는 탑클래스TV 정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이 오늘의 탑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